할머니 등 뒤에 시꺼먼 게 딱 달라붙어 있는데 그거 보살님 살리려고 할머니가 대신 업고 있는 거네. 동자 스님의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결혼 10주년 기념일 아침,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정성껏 끓인 미역국을 싱크대에 엎어버렸습니다. 내 친정에서 사람 대접하는 법은 안 가르치더냐. 10년간 이어진 차가운 구박,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또 왜 이토록 미워하는 걸까요? 하지만 지은은 뒤늦게야 알게 됩니다. 시어머니가 밤마다 흘리는 잠꼬대의 진짜 의미를, 10년간 숨겨진 사랑의 무게와 마지막 작별의 순간까지 한 여인의 숭고한 모성애가 펼쳐집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결혼 10주년 기념일 아침, 지은은 새벽 5시부터 일어나 미역을 우려냈습니다. 시어머니 말순이 좋아하는 조개를 넣고 정성스럽게 끓인 국을 그릇에 담아 상에 올렸습니다. 어머니, 아침 드세요. 지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말순이 국그릇을 들어 한 숟가락 떠먹더니 갑자기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이게 뭐야, 비린내가 진동하네. 말순이 국그릇을 싱크대에 엎어버렸습니다. 미역국이 바닥에 흩어져 튀었습니다. 지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내 친정에서 사람 대접하는 법은 안 가르치더냐. 말순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지은이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그때 남편 성훈이 넥타이를 매며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미역국을 보고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니, 지은이가 정성껏 끓인 건데요. 성훈이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말순이 성훈을 노려봤습니다. 성훈이 시계를 보며 서둘러 가방을 챙겼습니다. 늦겠다, 먼저 갈게. 성훈이 지은을 돌아보지도 않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말순이 걸레를 들고 바닥을 문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걸레질을 하면서 혀를 찼습니다. 쯧쯧, 이 집은 언제부터 이렇게 더러워졌나? 지은이 무릎을 꿇고 휴지로 국물을 닦았습니다. 말순이 지은의 옆에서 걸레질을 계속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할게요. 내가 흘린 건 내가 치우마. 말순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지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집안 공기가 숨막힐 듯 무거웠습니다. 지은이 일어나 차키를 집어들었습니다. 어디가? 말순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잠깐 바람 좀 쐬고 올게요. 지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말순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요즘 며느리들은 기가 막혀 시어머니 앞에서 나간다고 말도 안 하고. 지은이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차에 올라 시동을 걸었습니다. 백미러로 보이는 집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도심을 벗어나 외곽도로로 향했습니다. 내비게이션도 제대로 잡히지 않는 산길에 접어들었습니다. 좁은 길 끝에 허름한 암자가 보였습니다. 차를 세우고 내렸습니다. 대웅전 앞마당에 작은 아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낡은 승복을 입고 초코파이를 까먹고 있는 동자 스님이었습니다. 지은이 가방에서 사탕을 꺼내 건넸습니다. 이거 먹을래? 동자 스님이 초코파이를 입에 넣고 사탕을 받았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지은의 얼굴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할머니 등 뒤에 시꺼먼 게 딱 달라붙어 있네. 동자 스님이 사탕을 입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지은이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거 보살님 살리려고 할머니가 대신 업고 있는 거야. 동자 스님이 다시 초코파이를 까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의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알게 될 거야.
동자 스님이 씹적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지은이 서둘러 암자를 내려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스님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할머니라고 했는데 시어머니 말순을 뜻하는 걸까요? 시꺼먼 게 엎여 있다니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그날 밤 지은이 물을 마시러 부엌에 나왔습니다. 거실 소파에서 말순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식은 땀을 흘리며 괴로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지은아, 미안하다. 말순이 잠꼬대를 했습니다. 내가 다 안고 갈게. 제발 우리 며느리는.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은이 얼어붙었습니다. 평생 자신에게 사과한 적 없는 시어머니가 대체 무슨 꿈을 꾸고 있길래 미안하다고 하는 걸까요? 어머니? 지은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말순이 깜짝 놀라며 눈을 떴습니다. 왜 안 자고 나와 있어? 말순이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언제 그런 잠꼬대를 했냐는 듯 차가운 얼굴이었습니다. 물 마시려고요. 지은이 컵에 물을 따라 마셨습니다. 말순이 지은을 보더니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내일은 아침 일찍 볼 일이 있어 나간다. 밥은 알아서들 해먹어. 다음 날 아침 말순이 평소보다 화려하게 차려입었습니다. 진주 목걸이에 비싼 옷을 입었습니다. 어머니, 어디 가세요? 지은이 물었습니다. 명품계 모임 있어. 돈 많이 드니까 이번 달 생활비 아꼈어. 말순이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지은이 우연히 말순의 가방을 봤습니다. 명품 지갑이 아니라 낡은 검은 비닐봉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말순이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지은이 창문으로 내다봤습니다. 말순이 차에 올라 어디론가 떠났습니다. 동자 스님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시어머니의 잠꼬대와 이상한 행동들, 뭔가 숨겨진 비밀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지은이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오늘은 시어머니를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진실이 무엇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말순의 차가 출발하자 지은이 미리 예약해둔 택시에 올라탔습니다. 저 차 따라가 주세요. 지은이 말순의 차를 가리키며 기사에게 말했습니다. 기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무 가깝게 붙지 말고 거리를 두고 가주세요. 택시가 말순의 차를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강남 쪽으로 향할 줄 알았는데 반대 방향으로 갔습니다. 도시 외곽의 낡은 동네에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지은이 창밖을 내다보며 물었습니다. 철거 예정지예요. 요즘 우범지대라고 소문났는데 정말 들어가실 거예요? 기사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내려주세요. 지은이 요금을 내고 택시에서 내렸습니다. 악취가 코를 찔렀습니다. 좁은 골목길 사이로 말순이 사라지는 게 보였습니다. 지은이 조심스럽게 뒤따라갔습니다. 쓰러져가는 담벼락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명품 옷을 입은 말순이 오물 웅덩이를 피해 걸어갔습니다. 말순이 지붕이 반쯤 날아간 슬레이트 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러닝셔츠 차림의 험상궂은 남자가 나왔습니다. 턱에 수염이 더부룩하고 담배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왔네, 박할멈. 남자가 피우던 담배꽁초를 말순 발밑에 던졌습니다. 말순이 움찔했지만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가져왔어? 남자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말순이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검은 비닐봉지를 꺼냈습니다. 이번 달 건이야. 말순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남자가 봉지를 낚아채더니 안을 확인했습니다. 이걸로 누구 코에 붙이냐? 남자가 돈뭉치로 말순의 머리를 툭툭 쳤습니다. 만식아, 제발. 말순이 애원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발은 무슨. 며느리녀는 호의호식하며 떵떵거리고 사는데 우리 불쌍한 아버지는 구천을 떠돈다고. 만식이 말순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말순이 벽에 부딪혔습니다.
지은이 핸드폰을 꺼내 떨리는 손으로 영상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누군가에게 협박당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달엔 더 가져와. 알겠어? 만식이 위협적으로 말했습니다. 말순이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기척이 들리자 만식이 골목 쪽을 쳐다봤습니다. 지은이 황급히 담벼락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누구 있나? 만식이 골목으로 걸어왔습니다. 지은이 숨을 죽이고 웅크렸습니다. 다행히 만식이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지은이 서둘러 골목에서 빠져나왔습니다. 다시 택시를 잡아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영상 속 장면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기만 했던 시어머니가 그 남자 앞에서는 쥐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저녁에 성훈이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어디 갔어? 성훈이 물었습니다. 명품계 모임 간다고 하셨어. 지은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 것을 말해야 할지 망설여졌습니다. 며칠 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말순이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 만식이구나. 말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양복을 빼입은 만식이 들어왔습니다.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먼 친척 조카야. 인사해. 말순이 지은에게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은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만식이 지은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재수 씨는 참 곱네. 누구 덕분에 팔자가 폈어? 만식이 비아냥거리며 말했습니다. 술상 좀 차려줘. 말순이 지은에게 부탁했습니다. 지은이 부엌에서 안주를 준비했습니다. 만식이 서류 봉투를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일부러 보라는 듯이 겉으로 드러나게 놨습니다. 화장실 좀 씁시다. 만식이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지은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10년 전 날짜가 찍힌 신문기사 스크랩이 있었습니다. 뺑소니 사망사고 60대 남성 현장에서 숨져라는 제목이 보였습니다. 그 밑에 사고 현장 사진과 지은 자신의 결혼식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지은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왜 자신의 사진이 여기 있을까요? 10년 전 사고와 무슨 관련이 있는 걸까요? 화장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은이 황급히 봉투를 닫았습니다. 만식이 돌아와 앉았습니다. 지은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만식의 눈에 이상한 빛이 어렸습니다. 재수 씨, 10년 전 일 기억나요? 만식이 술잔을 기울이며 물었습니다. 지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날 밤 지은이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만식의 마지막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10년 전 일을 기억하느냐는 질문. 그때 자신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10년 전 결혼식을 앞두고 교통사고를 당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일주일 동안 혼수 상태였고 깨어난 후 사고 전후 기억을 잃었습니다. 거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은이 문을 살짝 열고 내다봤습니다. 말순이 부엌 식탁에 앉아 소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불도 켜지 않은 어둠 속에서 혼자 울고 있었습니다. 지은이 거실로 나갔습니다. 어머니, 왜 이렇게 늦게 혼자 술을 드세요? 말순이 깜짝 놀라며 술병을 감췄습니다. 잠이 안 와서. 말순의 목소리가 쉬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낮에 온 그 사람 누구예요? 지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말했잖아, 먼 친척. 말순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런데 왜 저한테 10년 전 일을 물어보는 거죠? 지은이 만식이 남겨둔 서류 봉투를 식탁에 올렸습니다. 이것도 일부러 두고 간 것 같은데요. 말순이 봉투를 보자 얼굴이 사색이 됐습니다. 그냥 미친놈이야.
신경 쓰지 마. 말순이 봉투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어머니, 이 신문 기사에 나온 사고 날짜가 제가 사고 난 날이랑 똑같아요. 지은이 신문 스크랩을 꺼내 보였습니다. 제 결혼식 사진은 또 왜 여기 있는 거예요? 말순이 지은의 입을 막으려 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조용히 해. 그때 현관문을 발로 차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쿵쿵쿵. 문이 부서질 듯 큰 소리였습니다. 문 열어, 박할매. 만식의 목소리였습니다. 술에 취한 듯 말이 어눌했습니다. 말순이 벌벌 떨며 문을 열었습니다. 만식이 야구 방망이를 들고 비틀거리며 들어왔습니다. 돈 더 내놔. 오늘 다 날렸어. 만식이 거실로 들어와 장식장을 방망이로 쳤습니다. 유리가 깨지는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만식아, 제발 그만해. 이제 돈이 없어. 말순이 만식의 다리를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없긴 뭐가 없어. 며느리한테 받으면 되잖아. 만식이 말순을 발로 찼습니다. 말순이 벽에 부딪혀 쓰러졌습니다. 어머니. 지은이 달려가 말순을 일으켰습니다. 기억 안 나? 만식이 지은을 향해 손가락질했습니다. 내가 10년 전 빗길에서 우리 아버지를 차로 치어 죽였잖아. 그 순간 지은의 머릿속에서 뭔가 터져나왔습니다. 비 내리는 밤, 앞이 보이지 않는 도로, 둔탁한 충돌음과 깨지는 유리창 소리, 피를 흘리며 쓰러진 노인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아, 지은이 머리를 감싸며 주저앉았습니다. 기억이 물밀듯 밀려왔습니다. 자신이 핸들을 잡고 있었고 사람을 쳤습니다. 기억났지? 우리 아버지 치어놓고 뺑소니 친 거. 만식이 냉소했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아무 처벌도 안 받았죠? 지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만식이 말순을 가리켰습니다. 저 할망구가 대신 죄를 뒤집었었거든. 지은이 말순을 바라봤습니다. 말순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게 정말이에요? 말순의 눈에서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내가 혼절한 사이에 내가 운전석에 앉았어. 경찰한테 내가 운전했다고 했고, 지은이 온몸이 떨렸습니다. 자신이 살인자였고 시어머니가 10년 동안 그 죄를 대신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돈을 뜯어낸 거예요? 만식이 비웃었습니다. 뜯어낸 게 아니라 받을 거 받은 거지. 사람 목숨값으로. 말순이 깨진 유리 조각 위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만식아, 제발 그만해. 내 목숨을 가져가고 며느리는 건드리지 마. 내일까지 100만 원 더 안 가져오면 경찰서에 가서 진실을 다 말하겠어. 만식이 협박하며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지은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신이 사람을 죽였고 시어머니가 10년 동안 그 죄를 대신 받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시어머니가 보여준 차가운 대우가 사실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셨어요? 왜 저 대신에? 말순이 지은을 안았습니다. 너는 내 딸이나 다름없으니까. 두 사람이 깨진 유리 조각 사이에서 껴안고 울었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다음 날 새벽 집안은 폭풍이 휩쓸고 간 듯 어수선했습니다. 말순이 방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허공만 바라봤습니다. 어젯밤 충격으로 넋이 나간 것 같았습니다. 지은이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자수하러 가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문 앞에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저렇게 무너진 시어머니를 두고 갈 수 없었습니다. 지은이 가방을 내려놓고 말순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경찰서 가서 다 말할게요. 말순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이제 와서 뭘 바꾸겠어. 그래도 이대로 둘 순 없어요. 지은이 일어나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당시 사건을 맡았던 경찰서를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해 민원실로 갔습니다. 10년 전 교통사고 기록을 보고 싶은데요. 담당자가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너무 오래된 기록이라 찾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당시 담당 형사는 없나요? 박진수 형사님이 담당하셨는데 이미 퇴직하셨어요. 지은이 박진수 형사의 연락처를 물어봤지만 개인정보라며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하는 수 없이 경찰서 주변을 돌아다니며 수소문했습니다. 인근 아파트 경비실에서 한 아저씨가 말했습니다. 박진수 형사님, 여기서 경비 일하고 계시는데요. 지은이 경비실로 갔습니다. 60대 남자가 모니터를 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박진수 형사님이시죠? 박진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형사는 옛말이고 지금은 그냥 경비원이에요. 무슨 일이세요? 10년 전에 처리하신 교통사고 건으로 왔어요. 박진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혹시 박말순 씨와 관련된 사건인가요? 네, 맞아요. 제가 당시 진짜 가해자인데요. 박진수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기억나네요. 그 할머니가 얼마나 애원했는지. 박진수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쪽에서 낡은 USB를 꺼냈습니다. 사실 이걸 가지고 있어요. 언젠가 필요할 때가 올 것 같아서 몰래 복사해 뒀거든요. 뭐가 들어있나요? 차량 블랙박스 영상이에요. 증거 패기 전에 빼돌린 거예요. 박진수가 컴퓨터에 USB를 꽂았습니다. 그 할머니가 얼마나 절박했는지 아세요? 며느리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제발 조사하지 말아달라고 바닥에 머리 박으며 빌었어요.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빗속에서 사고가 난 현장이었습니다. 지은이 운전석에서 기절해 있었고 말순이 도착해서 지은을 조수석으로 옮겼습니다. 저 할머니가 집을 팔아서 합의금 냈어요. 그리고 피해자 아들한테 탄원서를 받는 조건으로 평생 돈을 대주겠다고 각서를 썼죠. 화면 속 말순이 자신의 옷으로 핸들의 지문을 닦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경찰이 올 때까지 운전석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두려움보다는 결연한 표정이었습니다. 지은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신을 구하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던 것입니다. 사망사고인데 감옥에 안 갔어요? 집행유예를 받았어요. 피해자 유족이 탄원서를 써줬거든요. 물론 그 대가로 말순 씨가 평생 속죄하며 살기로 한 거죠. 지은이 USB를 받아들었습니다. 이걸 가져가세요. 언젠가 필요할 때가 있을 거예요. 박진수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뭘 하려고 하세요? 협박을 당하고 있어요. 그 만식이라는 사람한테. 박진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놈이 아직도 다른 사람들한테도 비슷한 짓을 하고 있어요. 증거만 있으면 잡을 수 있는데. 지은이 핸드폰으로 찍은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만식이 말순을 협박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오케이. 이것만 있으면 충분해요. 박진수가 후배 형사들에게 연락했습니다. 이제 할머니를 그놈으로부터 지켜드릴 수 있을 거예요. 지은이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만식에 대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자신이 감옥에 가게 되더라도 상관없었습니다. 시어머니를 그 악마 같은 남자로부터 지켜내야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은의 마음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제는 자신이 시어머니를 보호할 차례였습니다. 현관문을 열며 결심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말순을 지켜내겠다고. 지은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말순이 지은의 방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은의 결혼 앨범을 무릎에 올리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지은이 말순의 등 뒤로 다가갔습니다. 말순이 깜짝 놀라며 앨범을 감추려 했습니다. 떠났다고 생각했는데 말순이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은이 말순을 뒤에서 꽉 안았습니다. 어머니, 잘못했어요. 그리고 고마워요. 말순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이제 제가 어머니를 지킬게요. 말순이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며느리의 따뜻한 품에 안겼습니다. 지은아, 미안해. 너한테 너무 못되게 굴었지? 아니에요, 어머니. 다 저 때문이었잖아요. 두 사람이 서로 눈물을 닦아주며 밤새 이야기했습니다. 10년 동안 쌓인 오해와 서운함이 모두 풀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은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목욕탕 가요. 목욕탕? 말순이 당황했습니다. 네, 제가 어머니 등 밀어드릴게요. 목욕탕에서 지은이 말순의 등을 조심스럽게 밀어줬습니다. 말순의 등이 앙상하게 뼈만 남아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내 평생 며느리가 등 밀어주는 호사를 다 누리네. 말순이 행복해했습니다. 앞으로 자주 와요, 어머니. 목욕을 마치고 시장에 갔습니다. 말순이 평소 돈이 아까워 사 먹지 못했던 호떡을 샀습니다. 이거 맛있다. 말순이 호떡을 먹으며 웃었습니다. 지은이 오랜만에 보는 시어머니의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어머니, 온천 여행 가요. 온천? 네, 1박 2일로 좋은 데 예약했어요. 최고급 온천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말순이 호텔 로비를 신기한 듯 둘러봤습니다. 이런 데 와도 되나? 당연하죠. 어머니는 충분히 자격 있으세요. 객실에 들어가자 말순이 이곳저곳을 만져봤습니다. 침대도 폭신하고 욕실도 넓었습니다. 지은아, 너무 비싸지 않았어? 걱정 마세요. 어머니와 함께라면 아깝지 않아요. 저녁에 호텔 레스토랑에서 식사했습니다. 말순이 스테이크를 먹으며 감탄했습니다. 이런 맛있는 걸 먹어도 되나? 많이 드세요, 어머니. 두 사람이 마주보며 행복하게 웃었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편안했습니다. 밤에 침대에 누워 말순이 말했습니다. 지은아,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어. 내 며느리랑 이렇게 좋은 구경도 하고 오래오래 저랑 사셔야죠. 맛있는 거 더 많이 사드릴게요. 지은이 말순의 품에서 잠들었습니다. 말순이 지은의 머리를 쓰다듬어 줬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말순이 말했습니다. 지은아, 다음 생에는 내가 내 딸로 태어날게. 네. 그때는 내가 너한테 효도할게. 지은이 백미러로 말순의 얼굴을 봤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평화로운 표정이었습니다. 그럼 제가 엄청 예뻐해 드릴게요. 라디오에서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따뜻한 봄 햇살이 차 안을 비쳤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여행 사진을 정리했습니다. 말순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 모두 행복해 보였습니다. 이 사진들 다 인화해서 액자에 넣을래요. 지은이 사진을 하나씩 보며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추억이니까. 말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녁을 함께 먹으며 말순이 말했습니다. 지은아, 고맙다. 너 같은 며느리 만나서 저야말로 고마워요. 저를 지켜주셔서.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10년 만에 찾은 진짜 가족의 시간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가도 둘은 이야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잃어버린 10년을 되찾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내일은 뭐 하고 싶으세요? 지은이 물었습니다. 너랑 함께라면 뭐든 좋아. 말순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지은이 이 행복이 영원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행복한 여행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 후였습니다. 지은이 저녁 준비를 위해 부엌에서 양파를 썰고 있었습니다. 거실에서 TV를 보던 말순이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리모컨을 들고 냉장고로 걸어가더니 야채 칸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러고는 멍한 표정으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지은이 다가가며 물었습니다. 말순이 지은을 낯선 사람 보듯 쳐다봤습니다. 누구세요? 우리 며느리 올 시간 됐는데. 지은의 혈관이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지은이에요. 며느리. 지은이? 우리 며느리 이름이 지은인데. 말순이 뒷걸음질 쳤습니다. 혹시 몸이 어디 아프세요? 지은이 말순의 이마에 손을 댔습니다. 열은 없었지만 말순이 손을 뿌리쳤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왜 만져요? 지은이 급히 성훈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빨리 와. 어머니가 이상해. 1시간 후 성훈이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성훈이 왔구나. 그런데 성훈아, 이 사람은 누구야? 말순이 지은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어머니, 며느리 지은이잖아요. 며느리? 우리 며느리는 이렇게 안 생겼어. 이 사람은 누구야? 부부가 서로 바라봤습니다. 뭔가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병원 가봐야겠어. 성훈이 말했습니다. 대학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의사가 말순을 진료한 후 심각한 표정으로 나왔습니다. CT 촬영 결과를 봐야겠지만 급성 치매 증상으로 보입니다. 치매요? 지은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오랜 스트레스로 뇌 손상이 진행된 것 같아요. 병세가 빠르게 악화될 수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 말순의 상태는 더욱 나빠졌습니다. 밤마다 10년 전 사고 현장에 있는 듯한 환각을 받습니다. 살려주세요. 내가 운전했어요. 말순이 비명을 지르며 일어났습니다. 온몸에 식은땀을 흘리며 떨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꿈이에요. 지은이 말순을 달랬습니다. 며칠 후 만식이 변호사와 함께 찾아왔습니다. 치매에 걸렸다며? 그럼 법정 후견인을 정해야지. 만식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지은이 서류를 빼앗았습니다. 박말순 씨가 치매로 판단 능력을 잃었으니까 제가 후견인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의 무식함과 뻔뻔함에 변호사가 어이없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럴 권리 없어요. 성훈이 소리쳤습니다. 있어요. 10년 전부터 돈 관리를 해왔거든요. 만식이 비웃었습니다. 며칠 후부터 동네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만식이 돌아다니며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 집 며느리가 사람 죽인 걸 시어머니한테 뒤집어 씌웠대. 이웃들이 지은을 보며 손가락질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엄마, 우리 할머니 정말 사람 죽였어? 큰아이가 울며 물었습니다. 지은이 아무 대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비바람치는 밤이었습니다. 지은이 말순을 수발하다 지쳐서 깜빡 잠들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보니 말순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온 가족이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비를 맞으며 동네를 뒤졌지만 말순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고 수색했습니다. 새벽 4시가 되어서야 연락이 왔습니다. 암자 근처에서 발견됐어요. 지은이 그 암자로 달려갔습니다. 입구 덤불 속에 말순이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비에 젖은 채로 무언가를 꽉 껴안고 있었습니다. 낡은 베네 저고리였습니다. 어머니, 지은이 달려가 말순을 안았습니다. 우리 아기 주려고 가져왔어. 추울까봐. 말순이 해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기억을 잃은 순간에도 지은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지은이 펑펑 울었습니다. 이 착한 사람이 왜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하는지 원망스러웠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이제 집에 가요. 지은이 말순을 등에 업고 내려왔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사람을 지켜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말순을 집으로 모셔온 다음 날 아침, 지은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박 형사에게서 받은 USB와 만식의 협박 증거들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여보, 변호사 선생님이랑 경찰서에 가야겠어. 성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 그만 끝내자. 경찰서에서 만식을 불러왔습니다. 만식이 건들거리며 들어왔습니다. 왜 사람을 부르고 난리야? 지은이 녹음기를 테이블에 올렸습니다. 10년간 협박한 증거가 다 여기 있어요. 만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진범이라고 자수하겠어요. 대신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조사해 주세요. 지은이 서늘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감옥에 가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재심이 시작되면 당신의 공갈, 협박, 불법 추심 혐의도 낱낱이 드러날 거예요. 만식이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뭘 증명할 수 있다고. 이걸로요. 지은이 핸드폰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만식이 말순을 협박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박 형사님이 다른 증거도 찾으셨대요. 그때 박진수가 경찰관들과 함께 들어왔습니다. 최만식 씨 상습 공갈 및 협박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이 만식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야, 이거 나. 내가 뭘 잘못했다고. 만식이 발악했습니다. 다른 피해자들 진술서도 다 나왔어요. 당신은 끝났어요. 박진수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2년 가만 안 두겠어. 만식이 지은을 향해 저주를 퍼부으며 끌려갔습니다. 지은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서를 나오며 박 형사가 말했습니다. 이제 할머니를 편안히 모실 수 있겠어요. 지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말순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만식이 없어요. 감옥에 갔어요. 말순이 제정신이 돌아온 순간이었습니다. 정말이니? 네, 정말이에요. 말순이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편안하게 지내세요. 지은이 직장에 휴직계를 냈습니다. 말순의 간병에 전념하기로 했습니다. 집안을 말순에게 맞춰 바꿨습니다. 문턱을 없애고 안전바를 설치했습니다. 미끄럼 방지 매트도 깔았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말순을 돌봤습니다. 성훈이 청소와 빨래를 전담으로 맡아주고 아이들이 책을 읽어줬습니다. 며칠 후 이웃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동안 오해해서 미안했어요. 진짜 상황을 몰랐어요. 반찬을 들고 와서 사과했습니다. 말순의 증세도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발작을 하는 횟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가끔씩 제정신이 돌아오는 시간도 길어졌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지은이 휠체어에 말순을 태우고 공원으로 갔습니다. 벚꽃이 만발해 있었습니다. 어머니, 꽃이 예뻐요. 말순이 맑은 눈으로 지은을 봤습니다. 지은아, 고맙다. 또렷한 목소리였습니다. 너처럼 예쁜 딸이 있어서 참 좋다. 지은이 말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야말로 어머니 같은 분 만나서 행복해요. 흩날리는 꽃잎 아래서 두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오후였습니다. 어머니, 앞으로도 오래오래 함께해요. 말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 함께 있자. 벚꽃잎이 두 사람 위로 떨어졌습니다. 마치 축복처럼 포근했습니다. 지은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와의 하루하루가 모두 소중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말순이 말했습니다. 지은아, 참 고맙다. 뭐가요? 너 같은 딸을 만나서. 지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제 정말 가족이 된 것 같았습니다. 겨울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첫눈이 내리던 날 밤 말순의 호흡이 거칠어졌습니다. 맥박도 약해져 갔습니다. 지은이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마지막이 왔다는 것을. 여보, 아이들 불러요. 성훈이 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안방으로 모였습니다. 말순이 흐릿한 눈으로 가족들을 하나씩 바라봤습니다. 성훈의 얼굴,
손자들의 얼굴을 천천히 눈에 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은에게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떨리는 손을 들어 지은의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사랑한다, 내 딸. 말순이 힘겹게 말했습니다. 미안하고 고맙다. 그 말을 끝으로 말순이 눈을 감았습니다. 지은의 품 안에서 편안한 미소를 머금은 채 숨을 거뒀습니다. 어머니. 지은이 말순을 꽉 안고 울었습니다. 가족들도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장례식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이웃들, 시장 상인들, 심지어 박 형사도 조문했습니다. 좋은 분이셨어요. 모두들 말순을 그리워했습니다. 3일간의 장례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지은이 말순의 유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장롱 깊숙한 곳에 자개함이 있었습니다. 안에서 낡은 통장과 편지 봉투가 나왔습니다. 통장을 열어보니 예금주 이름이 며느리 노후 자금이었습니다. 말순이 10년간 푼돈을 모은 돈이었습니다. 어머니. 지은이 통장을 가슴에 끌어안고 통곡했습니다. 시장에서 콩나물 값을 깎고 폐지를 주워 모은 소중한 돈이었습니다. 편지 봉투도 열어봤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편지가 써 있었습니다. 지은아, 이 편지를 읽을 때면 난 없을 거다. 너는 며느리가 아니라 하늘이 내게 준 선물이었다. 부디 죄책감 갖지 말고 행복하게 살아라. 사랑한다, 내 딸아. 지은이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말순의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49제가 되는 날 지은이 그 암자로 갔습니다. 동자 스님이 예전보다 키가 조금 자란 모습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보살님 오셨네요. 동자 스님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할머니 등 뒤에 귀신은 이제 없어요. 할머니랑 같이 꽃가마 타고 아주 좋은 데로 가셨어요. 정말인가요? 네, 정말이에요. 동자 스님이 또 다른 편지를 건넸습니다. 할머니가 정신이 맑을 때 맡겨두신 거예요. 지은이 편지를 받아들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자신을 생각해준 말순이 고마웠습니다. 법당에서 말순의 위패 앞에 절했습니다. 어머니, 편히 쉬세요. 저 잘 살겠어요. 암자를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얼굴을 비쳤습니다. 말순이 하늘에서 지켜보는 것 같았습니다. 차에 올라 집으로 향했습니다. 라디오에서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집에 도착해 온천 여행 때 찍은 사진을 봤습니다. 말순과 함께 웃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때가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었습니다. 저녁에 성훈이 물었습니다. 괜찮아? 네, 괜찮아요. 지은이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니가 행복하게 가셨으니까요. 아이들이 할머니 사진 앞에 꽃을 놓았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어요. 할머니는 항상 우리 곁에 계셔. 지은이 아이들을 안아줬습니다. 그날 밤 지은이 일기를 썼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제 알아요.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사랑으로 살겠어요. 창밖에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처럼 순수하고 아름다운 추억만 남겨두고 지은이 말순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 말순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머니. 지은이 작은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말순의 사랑과 함께. 여러분,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때로는 가장 큰 사랑이 가장 차가운 얼굴 뒤에 숨어 있습니다. 지은과 말순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진정한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사랑이란 과연 어떤 모습일 수 있는지를 말입니다. 10년간 이어진 오해와 상처, 하지만 그 모든 시간 동안 말순은 며느리를 향한 변하지 않는 사랑을 품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말 한마디 뒤에 숨겨진 뜨거운 눈물을, 모진 꾸짖음 속에 감춰진 간절한 기도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혈육이 아니어도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 용서와 화해가 만들어내는 기적 같은 순간들을 통해 우리는 깨닫습니다. 사랑은 때로 아픔의 모습으로 다가오지만 그 속에 담긴 진심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순의 마지막 편지처럼 우리 곁에 소중한 사람들에게 늦기 전에 사랑한다는 말을 전해보면 어떨까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